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이형석입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오늘 발표는 전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GDP, 실질 잔고 효과, 환율, 그 외에 사업 전략에 필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GD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GDP는 C, I, G, X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Consumption, 소비, Investment, 투자, Government spending, 공공사업, Net export, 국가 간 거래망. 나라에는 경제 주체가 4개 있습니다. 가정, 기업, 국가, 그리고 국가 간. 가정은 사회의 전반적인 소비를 담당합니다.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미래 가치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하죠. 국가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공공사업을 하고요. 국가 간의 무역, 즉 수입과 수출로 이익 또한 발생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일으킨 생산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GDP이고 국내 총생산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실질 잔고 여건입니다. 가격의 변화가 화폐의 실질 가치를 변화시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의 공장 가동이 줄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했다고 가정해보면 물가의 상승은 총 통화량을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수요를 통화량, 물가를 공급으로 보면 공급량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공급량이 증가했으니 총 통화량은 감소한 것이죠. 총 통화량의 감소는 곧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1,000원의 돈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더 이상 1,000원으로 살 수 없으니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 주체인 국가는 화폐의 가치가 정상치를 벗어나면 정상치로 만들기 위해서 화폐에 대한 수급량을 조절하는데요. 화폐에 대한 수요를 올리기 위해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소비하기보다는 저축하겠죠. 여기서 금리 인상은 기업들에게 이자율의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됩니다. GDP에는 소비와 투자가 있다고 했죠. 고로 GDP가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 잔고 효과는 가격의 변화 또는 통화량의 변화가 미치는 효과입니다. 앞으로 한 가지의 변화를 알게 되면 뒤따라오는 다른 변화들을 예측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환율입니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해 볼 텐데요. 먼저,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금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금리의 변화는 해당 국가의 통화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환율은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변하면 환율은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달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달러원 환율은 상승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같이 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요인으로는 PPP, Purchase Power Parity, 한국어로는 구매력 평가입니다. 자, 달러와 원, 어떤 돈이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달러죠. 이는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진 자본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위상이 높고 강대국인 만큼 달러의 안정성 또한 높고, 또한 미국의 상품을 구매하려면 달러가 있어야겠죠. 이처럼 각국 통화 상품에 대한 구매력의 차이 또한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원가 개념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원가 개념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ABC, 변동 비용인데요. 만약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는데 제품 가격이 제품을 만드는 비용보다 낮다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게도 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은 하면 안 되겠죠. ATC, 총 비용인데요. 여기서 총 비용은 변동 비용의 원자재 비용과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고정 지출 비용의 합입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판매가가 총 비용보다는 낮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와는 다른 차별화를 두어서 매출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새로운 블루오션의 경우 비즈니스 초반기에 총 비용보다 판매가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겠죠. 하지만 이 판매가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비즈니스 분야의 경쟁사가 많아짐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가는 낮아집니다. 다섯 번째, 게임 이론입니다. 의사결정을 하기에 앞서 수리적 접근으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사와 S사, 서로 경쟁 구도에 있는 두 회사가 있는데요.
서로 신제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둘 다 10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회사만 신제품을 개발하면 개발하는 회사만 10, 다른 회사는 0을 얻게 되고요. 만약 두 회사 모두 신제품을 개발한다면 둘 다 5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해 놓고 내가 S사의 오너라고 생각해 봅시다. 개발 안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10 나누기 2인 5죠. 개발을 했을 때 15 더하기 5 나누기 2는 10이죠. 이렇게 수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나에게 더 높은 이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게임 이론을 통해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맨으로서 educated guess,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단서들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공항의 냄새.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다른 나라들의 공항을 가보면 생김새는 비슷할지 몰라도 각 나라의 특징과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른 냄새가 날 것입니다. 또는 비행기를 타고 이륙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창문을 통해서 상공에서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의 면적 또는 구조들을 보고 이 나라에서는, 이 도시에서는 어떤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예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항상 다닌다면 그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요? 또는 항상 워크웨어를 입고 다닌다면 그는 과연 전문직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단서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미래를 그리고 상황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